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 시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인데 사실상의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와 퀀트 투자에 관한 거, 이 헤지펀드에 관한 건데 이번 비디오는 캘린더 이펙트, 제뉴어리 이펙트에 대해서 나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것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캘린더 이펙트 무슨 뜻이냐? 달마다 평균 수익률이 다르더라. 그죠? 어떤 달은 높고 어떤 달은 평균적으로 계속 낮게 나오더라. 왜 반복돼야 돼야 하는 건 그 질문이죠. 왜 반복돼야 되느냐고. 그죠?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전체 월별 평균 수익률을 이렇게 보시면요, 90년부터 2016년까지 끊어가지고 제가 쭉 평균을 나타낸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숙제로 금년까지 해가지고 내지는 2020년까지 할까요?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월 달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높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2000 종목 주식들 갖고 테스트 해 보시란 거예요. 월별 수익률 보시면은 1월 달이 높아요. 심대하게 높습니다.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T-테스트, 그죠? 기억나시죠? 통계학에서 배웠던 거. 그걸로 아주 단순무식하게 하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걸 바라지도 않아, 이쪽에서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 어깨에 힘 빼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쭉 나가다 보면은, 1월 달에, 그랬다가 쭉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 9월 달 가면은 바닥을 기고 지하로 내려가요. 그랬다가 이제 10월 달, 12월 달 되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조금 추스리는 것 같죠? 자, 소형주 코스닥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소형주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는 있어요. 보시면은. 그죠? 근데 대형주들도 동참을 합니다. 이게 통계 테스트에 보면은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가 나옵니다. significantly 유의하게 다릅니다. 1월 효과 January effect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주식들, 소형주들이 1월 달에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더라 하는 게 미국에서의 발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형주도 마찬가지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절세, 이거에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느냐라는 질문들이 항상 있게 되는데, 그죠? 왜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그런 얘기들 해요. 절세를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소형주들이라고 하는 거는 시총이 작은 거고, 그죠? 주로 그러다 보면은 연중에 주가가 쭉 폭락하고 나면은 소형주가 되겠죠. 멀쩡하던 뭐 중형주도 소형주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캡 게인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샀을 때 대비 팔 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캐피탈 게인이 있잖아. 그럼 그 게인에 대해서 뭐를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엉클 샘이 와서 엉클 샘 wants you to pay taxes 이렇게 된다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요. IR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그죠? 그 캡게인 텍스가 이제 도입을 할 거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은데 우리는 왜 캡게인 텍스가 없어요? 너도 나도 더 일단 주식시장에 들어오세요 하고 초대하는 거지. 세금 내면은 세금 내야 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텍스가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텍스가 있어 왔습니다. 좌우지간에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캡게인 텍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캐피탈 로스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텍스를 까준다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주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금 까줄게. 나중에 텍스 크레딧을 준다는 거예요. 단 그걸 지금 손실을 실현하면은 그래가지고 회계 연도가 끝나기 전에 12월 달 말이 되기 전에 돈 잃어버린 주식들 있죠. 걔네들은 팔고 그러면은 텍스 크레딧이 생길 거 아니야. 돈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갖다가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써먹을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 갖고 생겨서 이런 소형주들 위주로 내지는 이제 언더퍼포밍한 주식들 위주로 12월 달 말쯤 되면은 이게 더욱더 떨어지고 1월 달 가면은 뭐가 돼요? 아이 팔았으니까 오버셀링 됐으니까 프라이스가 너무 낮아졌다. 그러니까는 1월 달에 그런 주식들을 위주로 종목을 산다.
그래서 주식이 급속도로 올라간다. 빡 올라간다는 거죠. 1월 달에. 그게 일종의 설명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EMH적으로 생각하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1월 달에 그 패턴이 맞다고 치면은 그 세금 효과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의 행동이 있어서 이렇게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있다 그러면은 1월 달에 올라갈 게 뻔하잖아요. 소형주가. 그러면은 언제 사놓겠어요? 남들이 파는 12월 달, 11월 달에 열심히 사놓겠죠, 내가. 헤지펀드 같은 애들이. 그죠? 그러면은 가격이 11월, 12월 달에 생각했던 것만큼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지. 왜? 내가 사니까. 나만 사니?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쳐다보고서 다 같이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You are not alone. 그랬죠? 모두가 다 똑같이 쳐다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앉았고 그런 그 기회를 다들 똑같이 포착을 했다면은 12월, 1월 달에는 주가가 안 떨어지고 1월 달에도 별로 안 올라가야 돼. 그게 EMH의 얘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벌어질까? 절세 효과 노렸다고 하는 게 그 완벽한 설명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좌우지간에 그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적인 설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EMH로는 안 들어맞고 비헤이비어럴 설명만으로 좀 그 얘기가 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한 움직임의 결과다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연말 12월 말쯤 돼가지고 주식들을 재조정을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팔렸고 어떤 것들은 덜 팔렸고 많이 팔린 것들은 너무 팔린 것들은 가격이 디프레스 되고 너무 많이 눌리고 그런 것들 위주로 1월 효과가 확 나타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월 효과 절세를 위한 투자자들의 행동 결과인가? 소형주들은 대개 더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주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 되기 전에 손실 실현해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행동이 가능하다. 결국 소형주에 대한 수요가 12월에는 줄어들고 반면 1월 달에는 묶였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닐까 하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적인 설명을 합니다. 실증적 연구 결과도 이에 부합을 한다 하는 거고요. 12월 달에 많이 떨어진 주식이 1월 달에 가장 많이 반등하더라. 근데 이것이 EMH적으로 그 신고전파 경제적으로는 설명이 되는 거냐?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거 아니다. 이 EMH적으로는 설명은 되는 게 아니다. 국가별로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 텍스가 문제였잖아요. 여기서 얘기는. 그죠? 그 텍스 이 설명으로 완벽하게 또 되는 것도 아니야.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그 캡게인 텍스가 없는 나라들에서도 1월 효과가 있다니까요. 보여줬잖아요, 여기. 그죠? 이게 캡게인 텍스가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아니란 거죠. 왜 이럴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네. 1월 효과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으로는요. 포트폴리오 재조정, 리밸런싱으로 인한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거창할 거 없이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선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1월엔 개미들의 수요가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보너스 받잖아. 여러분들 세뱃돈 받고, 그죠? 그 돈 갖고 뭐 할 거야? 그 돈 갖고서 주식 투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주로 주식 투자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소형주라는 거예요. 이건 한 챕터를 우리가 할애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재밌어. 진짜 재밌어.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The Wolf of Wall Street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전주, 개잡주에 몰리는 그 개미들의 성향.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이번 금년 초에도요. 1월 달에 주가가 가장 많이 튄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건데요. 1월 중반 조금 넘어서서 나온 기사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가 가장 많이 튀었느냐? 공통적인 특징, 개잡주, 동전주라는 겁니다. 뭐냐? 개잡주가 주가가 주당 가격이 1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말부로 딱 종가가
몇 센트 하던 것들, 1달러도 안 되는,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일수록 지난 2021년 1월 중반까지 주가들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튄 그룹들이에요. 그게 개미들의 특성입니다. 왜? 뉴스 기사에 나오기를 개미들은 가치, 저평가된 주식이 뭔지 구분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쳐다보는 게 뭐냐면 주당 가격이 낮으면 저평가된 줄 알고 막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벌어지는 현상들인데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자기 스스로 한답시고 하는 게 이런 식의 웃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개미들은 소형주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참 지금 학생이지만은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좀 투자를 한다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런 현상 보게 될 거예요. 한 몇 년 정도 투자하고 나더니만은 이 친구가 이제 삼성전자에는 맛을 안 들이고 갑자기 동전주, 개잡주에 손을 대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 나도 봤어, 몇 명. 위험한 짓입니다. 그쪽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죠? 그쪽으로 막 로또성 주식이거든요, 말하자면. 왜 로또성이라고 그런지 말씀드릴게. 근데 나중에 말씀드릴게. 근데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전혀 바람직한 거 아닌데 그런 현상들 나타난다. 근데 그런 높은 수요가 1월 달에 주가를 올린다. 실증 연구에 의하면은 연초가 되면 주식시장의 사자 주문이 팔자 주문보다 첨예하게 많아진다 하는 거고, 일본에서는요 자본이득세, 캡게인 텍스라는 거죠. 그게 최근까지 없었대요. 근데 절세 효과 논의는 불가능한데요. 대신 이 기간 동안 그리고 6, 7월 보너스를 또 두둑히 받는데요. 그래서 1월 효과가 미국보다도 일본서 두드러지다 하는 게 특징적인 거죠. 그죠? 캡게인 텍스도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1월 달에 막 떠요. 완전 긍정 모드 난리 났어. 그러면서 개미들이 신나가지고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의미에서 막 사는 거예요. 개잡주, 동전주로 간다는 겁니다. 시험에 개잡주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내 수업의 장점이 바로 그런 현장의 용어들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하는 거예요. 1월 효과 보시면은 이렇게 투자은행가가 처음에 발견을 했고 42년에 그죠? 로제프 키니라는 사람이 이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술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앤 카임이라는 교수들이 소형주들이 수익률이 좋은데 1월에 집중돼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 라인 가눔이라는 분이 소형주들 중에서도 그 전해에 안 좋던 꼬라박던 주식들이 1월 달에 수익이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캘텍에 계신 리차드 롤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텍스 로스 셀링이고, 투자자들이 합리적이라면 1월에 올라갈 것이 뻔한데, 그죠? 그럼 미리 사둘 건데 결과적으로 12월에 이미 가격은 올라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이거 미스테리다.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미스테리다 한 그 얘기 처음 시작하신 분이 리차드 롤이라는 분이세요. 자, 12월 말이 회계연도 말이라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면은 3월 말, 6월 말이 회계연도인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제뉴어리 이펙트가 발견되는가? 남반구, 북반구가 달라지면 또 어떤가? 그죠? 소형주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EMH에 어긋나는 현상들을 보일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프로핏 테이킹 하는 인베스트먼트를 하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걸 정말 제뉴어리 이펙트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의문이다 라고 말하는 리스크다.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리스크 팩터를 발견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제학 EMH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전에 모르던 리스크 팩터, 거시기한 리스크 팩터가 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 기타 달력 효과, 사실 제뉴어리 이펙트 중에 일부는요 햇빛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긍정 모드 뭐 이런 것들. 그러고 이제 또 나중에 SAD라는 것도 나갈 거예요. Seasonal Affective Disorder 뭐 이런 건데, 그런 효과들하고도 같이 가는 게 또 제뉴어리 이펙트다 하는 거예요. 동지석달 지나고 나면서 뭔가 밝아지는, 해가 길어지면서 사람이 긍정 모드가 되면서 막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설명들도 또 있긴 합니다. 자, 기타 달력 효과, 주말 효과, 주가 금요일날 더 뜨고 월요일날은 가라앉더라 하는 겁니다. Manic Monday라고 그러죠. 누가 월요일날 나가서 뭐 신나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싫죠. 그 센치멘트가 그 감정이 주가에도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주말 동안에 나쁜 뉴스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나서 통제하고 나서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뭐가 있냐면은 주말 효과, 월요일이 떨어지는 거는 그나마 나쁜 뉴스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말 내지는 연휴 직전 금요일 이때 왜 주가가 뜨는데 그거는 나쁜 뉴스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죠? 나쁜 뉴스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주말에 놀 거에 대한 기대감, 그죠? 그 긍정 모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쁜 뉴스 사실 금요일날 많이 나와요. 금요일날 나오면은 금요일날 깔아앉아야 될 거 아니야. 금요일날 나쁜 뉴스가 왜 나오겠니? 사람들이 어텐션 레벨이 내려가니까. 이제 나가서 골프 칠 생각하고서 이러고 있으니까는 이럴 때일수록 나쁜 소식을 빨리빨리 그때 내보내겠죠. 주말 중에도 내보내고 금요일도 내보낸다고 막 그런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모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 요일별로 다르다. 휴일 효과, 월말 효과도 또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죠. 저 뉴 이어 레졸루션 해가지고 1월 초부터 막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이어트 시작하셨을 거예요. 1월 초에. 그러면 나는 금년에 새로 태어날 거야 막 이러고서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작심삼일 되죠. 1, 2, 3일 지나고 나서 안 해. 뭐 조금 그랬다가 조금 하는 듯이 조금 좀 버티다가 월 말로 갈수록 냥냥냥냥냥냥냥 하고서 결심이 다 이제 처집니다. 긍정 모드였던 것이 월 초에 쭈냥냥냥 하면서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면서 월급 날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충전, 딱 죽었던 모습들이 다들 중전하면서 살아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다시 또 태어날 거야 이러면서 월말에 또 다시 또 이제 막 부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0일쯤 되면 다시 한번 내가 또 새로운 삶을 살리라, 다이어트 다시 한번 할 거야. 그래서 긍정 모드가 막 올라와.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월 초에 긍정 모드일 때 주가가 뜨고, 월 중반에, 그죠? 월급 받기 전에 그 공통적으로 페이데이가 언젠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때 쭉 몰린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 페이데이가 뭐 좀 월초에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잖아요. 쭉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월말 되면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긍정 모드가 아니냐. 토요일 밤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은 아재입니다. 자, 더 아재는 이제 Saturday Night Fever. 이분이 누구냐면 존 트라볼타라는 분이에요. 이게 막 디스코의 황제라고 하던 분인데,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아재이신 분들은 김세환 씨의 노래 토요일 밤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노래 아냐고. 그러면은 아재 인증. 네. 그래서 토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여기 코스닥 요일별 평균 수익률 쭉 나오죠. 먼데이 안 좋아요. 프라이데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증시 거래를 하던 시절을 보니 특히 세터데이는 방방 뜨더라. 방방 뜨더라. 얘기했죠. 안 좋은 뉴스를 언제 집어넣는다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갈 때.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내려간다니까. 감정 모드예요. 감정 모드. 자, 그럼 그게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서 그런 거냐? 바이 더 웨이. 컴플렉스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당한 선진국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We are the world라니까요. 먼데이 나빠요. 세터데이 트레이딩 했을 때 다들 올라갔었어. 프라이데이 말도 뭐 28년부터 1928년부터 2018년까지 쭉 숫자가 좀 이상하다. 하여튼 간에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패턴이 미국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교수님들한테 질문할 때, 나도 MBA 때 그런 질문했어요.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어 있으면은, 미국처럼 선진화되어 있으면은 weak form market efficiency는 들어먹고 semi strong form market efficiency까지 들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교수님들도 다 기분 좋게 그래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위크 폼이 들어먹느냐 아니냐가
주식시장의 선진화랑 별 상관이 없다니까. 예, 별개의 얘기다. 미국 시장도 weak form, efficient하지 않는 증거가 여기 있다니까요. 선진 시장도 이래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매월 날짜별 주가 수익률 보시면 월 초, 월 말에 방방 뜹니다. 월 중간에 월급 날이 요쯤 언젠가 봐.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개가 짖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넘어가겠습니다.